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뼈에 비대칭이 있었는데 네. 고경이 무너지면서 네. 치아들이 다 쓰러지면서 제대로 되지 않은 위치에서 물리고 있다가 네, 네. 이제 세울 건 세우고 교합을 맞추다 보니까 숨어있던 비대칭이 발견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교정이 끝나고 비대칭이 생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이게 네. 실제로 그런가요?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는 않았었어요. 근데 질문이 많이 올라온다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, 교정 후에 또 후천적으로 약간 턱관절 질환이 있으면서 약간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, 이런 경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교정하면서 이제 교합이 좀 잡히면은 그게 오히려 좀 교합이 변하면서 무는 게 좀 달라져가지고 예전에 있던 그런 비대칭이 조금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저도 인지할 정도로 크게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굳이 원인을 설명하자면 그런 것 같고.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네.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정을 하고 나서 원래 물리던 교합이 달라져서 네. 비대칭이 이제 발견되는 것 같다라고 네. 해주셨는데, 제 생각에도 교정을 만약에 하기 전에 교합이 안정적이지 네. 않고 치아가 쓰러질 것처럼 네. 기울어져서 그런 분도 있죠. 물리시는 네. 분들이 계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치아가 막 마모되어 있고 마모되어 있는 면들끼리 막 씹히고 있고. 그렇죠. 네, 그런 경우 있죠.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뼈에 비대칭이 있었는데 네. 고경이 무너지면서 네. 치아들이 다 쓰러지면서 제대로 되지 않은 위치에서 물리고 있다가 네, 네. 이제 세울 건 세우고 교합을 맞추다 보니까 숨어있던 비대칭이 발견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로는 교정을 하게 되면 이제 교정이 끝날 때쯤에 외모에 갑자기 관심이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. 네. 사실 저도 교정을 했지만은 교정기 붙이고 있을 때는 거울 보기가 싫었어요. 장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군요. 너무 못생겼고 막 보기가 싫고 이런데, 교정 디본딩, 그러니까 교정 장치를 떼는 날부터는 막 거울을 달고 살았어요. 거울 달고 막 미소를 막 지어보고 막 정중선을 자꾸 확인을 해보고 싶고 막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쩌면 환자분들도 평소에는 그런데 크게 관심이 없다가 교정이 끝나고 이제 예뻐진 내 모습을 거울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러고 보니 비대칭도 좀 있는 것 같고 네. 막 코도 좀 삐뚤어져 보이고 그렇죠. 막 한쪽 볼살이 많은 것 같고 이런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네. 그런 건 아닐까. 맞아요. 네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저는 그랬어요. 그런 네. 얘기는 또 제가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네요. 네. 예. 그러면은 지금 저희 병원에서 사실 교정 전에 턱관절 검사나 이런 거는 진행을 하고 그러면은 뭐 루틴하게 모든 분한테 하는 건 아닌데, 이제 본인이 이제 턱에 대한 그런 히스토리가 있으신 분, 그리고 이제 혹시 우리가 약간 의심이 되는 분,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소연 원장님 부탁드려서 이제 이소연 원장님이 다 봐주시고 이러고 있습니다. 이소연 원장님 만약에 이건 턱에 문제가 있다, 이건 턱을 먼저 치료하는 게 맞다, 그러면 저는 이제 턱이 치료가 다 될 때까지 이제 환자분 뵐 일이 없고, 그리고 턱이 다 안정되면은 이제 다시 저하고 뵙게 되고, 턱이 괜찮다 하면 교정을 시작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. 일단 턱관절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쉽게 놔드리지 않거든요. 쉽게 보내드리지 오실 때가 않거든요. 됐는데 왜 안 오나 하면은 이소연 원장님이 아직도 이소연 원장님이 되게 뭐랄까요, 이제 확실하게 확실하게 안정되면 보내주세요. 확실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고 보내드리기 때문에. 맞아요. 그래서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왜냐하면 교정 치료를 해서 치아를 열심히 막 다 맞춰놨는데 또 그렇게 그 뒤에 되면 턱관절 그렇죠. 질환이 진행이 되면 네. 또 교합이 틀어지게 네. 되니까. 그리고 턱관절 진료를 먼저 보신 다음에 제가 교정을 들어가잖아요. 그 교정이 끝나고 나면은 유지장치 같은 걸 또 끼는데, 그런 걸 또 턱관절 장치 같은 걸로 바꿔가지고 또 껴드리기도 하는 이제 저희 병원의 스타일이 있는데, 그래서 끝나고 또 이 원장님하고 저랑 계속 정기적으로 봐요. 네,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안면 비대칭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,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는 일단 뭐 교정과정인 걸 떠나서 비대칭이 이제 이게 뭔가 수술이 아닌 교정으로나 다른 치료로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건지를 정확하게 진단받는 게 1순위라고 생각해요. 그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. 근데 이제 본인이 뭐 치아 교정이든 다른 어떤 치료든 간에 그걸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. 이거는 이제
그 담당하시는 원장님이 잘 설명을 해줄 테니 그거에 대한 감별 진단을 먼저 받고,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접근하면 너무 좋겠고, 만약에 이게 뭐 치아 교정으로 되지 않는 선천적인 비대칭이다, 그런 경우에는 사실 수술 말고는 비대칭을 크게 개선하기 쉽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아쉬운 마음에 수술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를 좀 노력을 해보세요. 뭐 치과에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시술들, 저는 다 그게 좀 쉽지 않다. 그 노력한 거 대비 좀 큰 개선 얻기 쉽지 않아서, 수술할 케이스는 차라리 그냥 받아들이고 살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결정하는 게 좋고, 수술 아닌 케이스는 뭐 어느 병원에서도 잘 치료해 드릴 거다,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비대칭의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이 턱관절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만일 고민이 되신다면 병원에 오셔서 적절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턱관절 장치라던가 뭐 보톡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비대칭에 대한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